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습니까? 여야가 지금 대선 주자가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그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030 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좋은 정책도 있지만 좀 섣부른 정책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갈등이라든지 후폭풍을 막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신중함을 좀 요구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모든 공약이 그렇겠지만 특히 청년 정책 신중하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준비한 이슈도 바로 청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노원구 수락산역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지 바로 옆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근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노일초 청년주택 주민설명회. 사업지에 남아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방식과 안전대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못 가 고성이 오갑니다. 저희가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 10일에서 보름에 철거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거는 그 아주머니가 싸우던 현장을 어떻게든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하겠다는 주민들과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시행사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청에서 나와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지만 공사는 계속되었고 그날 오후에도 됐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사업 승인이 떨어진 지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서울시와 노원구의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행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인허가를 다 내준 서울시하고 노원구청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시행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양상이 실제는 아주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책임 있게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23층 규모의 총 443세대가 들어설 수락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불거진 지역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설명회는 거센 원성만 오간 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명확해 보이죠. 일단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를 하게 되면은 소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결국 학습에도 방해가 되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대형 트럭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린 학생들이 오가다가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강과 안전 문제, 학습권까지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사전 협의가 이제 충분히 안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들어서는 그런 건물이 23층입니다. 심지어는 뭐 용적률이 800%에 이르는 그런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보통 도시적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한 500% 정도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 23층에 400여 세대가 들어서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이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교통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민도 주민이지만 1년 넘게 지금 시행사도 양쪽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화면에서 잠깐 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인허가를 해준 서울시와 노원구는 빠져 있다라는 인터뷰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자, 승인 과정에서 혹시 예견된 문제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을 않을 경우에는 주민 갈등이 일어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해 올해 서울시의 이제 사업 제안서가 공식 접수되고 나서 사실은 인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행정부처에서는 그걸 해결해주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건데 사실 이 시행자에게는 혜택이 제공이 되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재개발했을 때 거기에 살던 주민들 같은 경우 입주의 혜택이 있지만 예.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상생과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갈등이 이미 예견되었다. 물론 학교의 냉난방기를 냉난방기 필터죠. 월 2일에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온 전광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대한 출입 차량을 자제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 시행자의 그런 제한이 있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일종의 어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청년 주택도 그렇지만 뭐 청년 기숙사도 있고 뭐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시설이 들어서면 항상 주민들과 좀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칫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청년 주택과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일단 사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되는 게 주택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가 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겉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 서울시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향적인 문제, 특히 이제 환경이나 안전 문제, 특히 요즘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학교와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까지 이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리더십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데 청년 이 정책이라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엇이 이제 간과됐냐면 지역 주민과의 융화성, 조화성 그리고 지역 전체 어떤 상생의 방향성이 좀 제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 정책을 이뤘을 때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과의 협력, 조화, 그런 상생들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몇만시를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갈등들은 계속 일어나고 행정 낭비, 그리고 행정자원의 소모는 여전할 수 있다. 이런 행정 낭비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 정책 목표나 정책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좀 달라져야 할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높았는데요.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은 이미 여러 차례 지연됐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올해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지금은 2028년이 목표. 사업비도 매년 증가해 1조 7천억 원까지 늘었는데 이제야 사업비 절감 방안을 찾아 나선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GTX-A 운정에서 삼성 구간 완공 목표가 2024년인데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이보다 4년이 더 걸려 삼성역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3년 넘게 이 GTX-A 노선이 네. 해체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우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못했을 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여러 철도 노선이 사업기간이 각각 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꼼꼼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에 행감장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당연히 지연되고 늦어진 것도 당연하다. 당연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날짜를 정해놔요. 언제까지 하겠다. 네. 2024년도까지 하겠다. 28년도 하겠다. 서울시는 설계 변경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기존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네, 앞서 보신 사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좀 개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사실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의 새로운 이제 청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지금은 강남은 서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강남의 동쪽에 해당되는 영동대로를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하철도 환승을 할 수 있고 철도도 환승을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버스도 환승을 할 수 있는 교통적인 어떤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이 안에다가 상업시설도 집어넣고 또 한편은 그 위에다가 어떤 녹지를 통해 가지고 환경적인 이점도 제공을 하면서 심지어는 공연장까지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 네. 평수가 거의 뭐 잠실 야구장의 30배 규모라고 하니까 굉장하네요. 엄청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공연, 문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라테팡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실시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사진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강남 영동대로 지하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건데 이제 본격 공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삼성역 부근의 영동대로에 이제 복합 이 환승센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GTX-A와 연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GTX-A 노선은 원래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은 2021년에 건설을 완료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애초에 2021년에 복합 환승센터를 이제 완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서 사례들이 나왔었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반발도 있었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또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늦춰지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도 그럼 이참에 디자인을 새롭게 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떤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질적인 어떤 수준에 있어서 사업을 좀 다시 한번 매만져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17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공모전만 하는데 22개월이 걸렸고요. 또 그 과정에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품질을 더 추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비는 추가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또 기재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할 거냐 말 거냐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늦춰져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2028년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GTX-A는 완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3년 10개월을 공백기를 이제 가져야 되니까 GTX-A와 환승센터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처음에 여기에 굉장히 청사진에 대해서 동의했던 분들이 아니 그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영동대로 주변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거는 자원의 낭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도 축소되고 심지어는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기까지 한데 이렇게 되면은 좀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근사한 청사진이 퇴색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앙기관에서 너무 이제 투자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이저 빔에 관련돼 가지고 좀 예산을 축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애초에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한 1,00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태양 빛을 자연 채광을 해가지고 밑에 지하 4층 이하까지 분사를 시키게 되니까 지하 공간답지 않게 전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 채광으로 밝게 되니까 훨씬 더 아마 시민들의 삶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추라는 거고 또 그 안에 상업시설을 축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상업시설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런 지하 공간을 좀 질적으로 도약을 시켰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그 질적인 부분과 공사 비용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현실과 예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연 채광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제 비용에 상관없이 추진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애초에 계획에 부합할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GTX-A와 빨리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앞으로 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역을 이용해야 될 분들이 남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탄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한 30%의 승객, 또 이제 파주 운정에서 오시는 분들 한 15% 정도의 승객들이 이 삼성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10개월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좀 앞당겨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민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책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이제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개발 열풍이 몰고 온 자리에는 반드시 남겨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수락산 청년주택 논란과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